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작은 빌라 2층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신혼부부 지수와 민호는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29살로 결혼 2년차 신부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며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31세로 착하기는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말을 거스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 씨는 65세로 평생을 가정을 꾸려온 전업주부였어요.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권위적 성격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지수와 민호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 주말에 뭘 할지, 결혼기념일은 어떻게 보낼지, 그런 평범한 부부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시어머니 김 씨가 들어온 것이었죠. 아직도 안 잤냐며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갑작스런 침입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이 방이 너무 덥다고 했어요. 창문을 열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게 덮고 있다며 건강에 안 좋다고 지적했어요. 민호는 그저 어머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당황스러웠어요. 부부가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도 간섭받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침대 시트 상태까지 확인했어요. 빨래는 언제 했는지, 베개는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마치 호텔 객실 점검을 하듯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내일부터 침실 문을 열어두고 자라고 했어요. 공기 순환이 안 된다. 는 이유였습니다. 지수는 말이 안 나왔어요. 신혼부부가 침실 문을 열어두고 잔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결혼 2년 차인 지수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침실까지 자신의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지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부부만의 공간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엄마가 우리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지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부부의 잠옷까지 확인했어요. 너무 얇다며 감기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수가 입고 있던 파자마가 민소매라는 이유만으로 긴팔로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부부만의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둘만의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봐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냐며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매일 겪는 현실이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방 꾸미기부터 문제였어요. 지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신혼방을 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튼 색깔이 너무 어둡다고 했습니다. 신혼방에 이런 어두운 색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밝은 색으로 바꿔야 한다며 당장 쇼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침대 위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옮겨야 한다며 서쪽은 운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풍수지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어요.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트리스도 문제였어요. 너무 푹신하다며 허리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로 바꿔야 한다고 강요했어요. 지수와 민호가 함께 고른 매트리스였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선택한 것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침구류도 모두 바뀌었어요. 지수가 좋아하던 화사한 핑크색 침대 시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베이지색 무지 시트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시어머니가 선택한 것이었죠. 심지어 베개의 높이까지 문제 삼았어요. 너무 높으면 목이 아프다며 낮은 베개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높은 베개가 편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어요. 지수는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남편 민호가 엄마 말이 맞다며 지수를 달랬거든요.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섭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물건뿐만 아니라 부부의 행동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부가 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다며 옆방까지 다 들린다고 했습니다. 벽이 얇다는 이유로 속삭이듯 대화하라고 지시했어요. 어느 날은 부부가 조용히 웃으며 대화하는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였어요. 밤 10시만 넘으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잠들기 전 부부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시간 제한이 생긴 거예요. 10분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떠들면 다음 날 피곤해진다는 이유였어요. 지수의 개인 물건들도 마음대로 정리했습니다.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서랍장을 뒤지며 편지나 개인적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정리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감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이 준 선물이나 편지들까지 발견해서는 왜 이런 걸 간직하고 있냐며 버리라고 했어요. 지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대학교 때 받은 상장이나 자격증들도 문제였어요. 이제 시집 왔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다며 치우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과거와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지수의 속옷 서랍까지 정리했어요.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며 수수한 걸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신혼부부라도 너무 야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지수가 결혼 선물로 받은 예쁜 속옷들도 모두 문제가 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것들은 사치스럽다며 면 소재의 단순한 것들로 바꾸라고 강요했어요. 심지어 부부의 잠옷까지 간섭했습니다. 지수가 입던 실크 파자마는 너무 얇다며 두꺼운 면 잠옷을 사다 줬어요. 민호의 잠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는 점점 자신의 공간이 사라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침실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언제 시어머니가 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문을 잠그고 싶어도 잠글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며 문을 잠그는 걸 금지했거든요. 부부만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와 민호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목마를 것 같아서 가져다 줬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들어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물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며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지수를 달랬어요.
지수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실까지 간섭한다고 말했어요. 수진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냐며 웃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부부 침실까지 간섭할 수 있냐고 분노했어요.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고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어렵다고 털어놓았어요. 수지는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다며 분가를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가는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 여건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부가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나는지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게 자면 건강에 안 좋다며 일찍 자라고 강요했습니다. 주말에 늦잠 자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깨웠습니다. 부부가 여유롭게 잠을 자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부가 서로 안고 자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너무 붙어서 자면 덥다며 떨어져서 자라고 지시했어요. 부부의 스킨십까지 간섭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수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침실이 더 이상 휴식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또다시 예고 없이 침실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이불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불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 베개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체크했어요. 그리고는 부부에게 내일부터 침실 온도를 매일 체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지수는 이제 정말 한계라고 느꼈습니다. 부부의 침실 온도까지 통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간섭을 넘어서 감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지수의 친구 수진이 놀러 오기로 했어요. 지수는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수진이 도착한 오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손님이 있는데도 지수에게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차는 이렇게 타야 한다, 과일은 저렇게 깎아야 한다며 간섭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수와 수진이 침실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시끄럽다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방 안을 둘러보며 정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며느리를 지적하는 걸 서슴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게 과장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목격하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수지는 지수에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어떻게 저런 간섭을 참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매일 이런 식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지는 화가 났어요. 부부의 사생활은 신성한 영역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며 분개했습니다. 지수에게 이대로 참고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에도 시어머니의 침실 순찰은 계속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한 번 더 들어와서 손님 방까지 확인했어요. 이불이 제대로 덮여 있는지 온도는 적당한지 체크했습니다. 수지는 다음날 아침 지수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부부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는 수진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수진이 떠난 후 지수는 남편 민호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라고 말했어요.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여전했어요. 엄마가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지수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중에 부부의 이불 속 온도를 직접 손으로 확인한 거예요. 너무 덥지 않은지 체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부부가 잠든 사이에도 침실에 들어와서 몸의 온도까지 확인하는 수준에 이른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부부에게도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수는 그런 뜻이 아니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불만을 표한다며 서운해했습니다. 남편 민호가 들어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울먹였거든요. 민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괜히 엄마 화나게 하지 마. 엄마가 우리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은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부부의 사생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지수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지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지수는 간단한 짐을 싸며 민호에게 말했어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놀라며 말렸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부부만의 공간을 찾을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집을 나서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비로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이 아내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며칠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내가 떠난 이유를 설명하며 앞으로는 부부만의 공간을 인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민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성하고 계신다고 앞으로는 부부 침실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침실 문에 자물쇠를 달고 부부만의 시간을 보장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부부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침실에 들어오지 않기로 했고 부부의 개인 물건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지수가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너무 지나쳤다며 앞으로는 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지수와 민호의 침실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만의 대화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공간도 존중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에게도 개인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결혼은 간섭이 아닌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계를 존중할 때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부부의 침실은 두 사람만의 신성한 공간이어야 해요. 그 공간에서만큼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민호처럼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용기를 내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처럼 한계를 느꼈을 때는 참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지순의 가족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의견을 먼저 묻고 동의를 구합니다. 침실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아요. 작은 변화지만 지수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호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요. 때로는 어머니를 설득하고 때로는 아내를 달래며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미래가 달라져요.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갈등도 이해와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수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계속 참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순의 가족처럼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보다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든 가족 관계에서든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지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